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 오늘 오후 3시에 마침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조사를 받은 지 벌써 5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제 관심은 검찰이 얼마나 성역 없이 의혹을 규명할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검찰에 소환이 됐는데요. 아무튼 그 소환될 당시의 장면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면은 이제 이사장께서도 보셨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보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최순실 씨가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그 말만 하고 이제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사실 포토라인도 다 무너진 상태에서 들어가 버렸는데 아마 제가 생각에는 그 사태의 심각성이 본인이 독일에 있을 때하고 예. 막상 귀국했을 때와의 체감 온도가 완전히 달랐다. 그리고 본인이 어떤 개인의 일탈로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국정농단을 해서 국민의 공분이 예.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아마 본인도 느꼈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굉장히 당황했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온 국민이 지금 다 지켜보는 상태에서 포토라인을 썼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 대한 두려움 또 이런 것도 상당히 압박이 좀 심했지 않았나 예. 그런 식으로 보고요. 다만 이제 과연 이제 용서해달라는 게 그게 이제 본인이 이제 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별개의 문제다. 그거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무슨 죄로 지금 소환이 되는지조차도 지금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죄명이 아직까지 지금 안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심적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 일단 어떻게 보면 그 이상 얘기할 상황이 없어요. 용서해달라는 거 죄송하다는 얘기 외에는 할 게 없다고 봐요. 그러나 어쨌든 본인이 이제 일단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는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예. 봐야 되겠죠. 근데 있잖아요. 그 26일이나 과거로 시간을 저희가 좀 돌려보면 네. 몸이 아파서 비행기를 못 탈 정도라는 언급도 했었거든요. 네네. 급거에 귀국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조금 여유가 있었다고 조금 본인이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적당하게 이 시간을 좀 버리다가 역시 여론을 좀, 몰랐다. 여론이 좀 잠잠해지면은 귀국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 사태가 그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본인이 이제 그때 막상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네. 여론을 통해서 빨리 귀국해서 이 최순실 씨가 빨리 귀국하지 않으면 이게 눈덩이처럼 불러간다. 그리고 모든 화살이 대통령한테로 다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심각한 상황을 아마 누군가가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야 되겠구나. 내가 들어가면은 모든 게 해결 안 되겠나. 예. 이렇게 해서 급거 귀국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또 최순실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요, 기자회견을 갖고 최 씨의 건강이 대단히 안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장 부분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언급을 하면서 공황장애 때문에 신경 안정제를 복용 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변호인이 최순실 씨의 건강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 향후에 구속영장 집행이라든지 혹은 강도 높은 조사를 염두에 둔 걸까요? 이 정도 사안 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데 영향을 미칠 그 정도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요새 일반적으로 검찰에 출두하는, 소환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굉장히 어떤 스트레스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공황장애랄지 불안장애는 대부분이 다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어떤 현재의 최순실 씨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 이제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보이고요. 예. 근데 최순실 씨가 우리 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거기 첨부해서 좀 말하자고 한다면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이 전격적인 귀국이었잖아요. 예. 전격적인 소환에 응하고 그런 걸 보면 그 일련의 과정에서 고영태 씨랄지 또 고영태 씨 귀국을 해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키맨이라고 할 수 있고 비선 시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와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물론 의혹을 키우는 걸 차단하자는 것도 있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귀국이 됐고 또 이정현 당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다음에 이루어졌고 또 촛불 시위와도 굉장히 저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도 진정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고 어떤 증거에 있어서 좀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자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컸다고 보고 거기에는 어떤 수사도 잘 알고 있고요. 법도 잘 아는 그러한 사람이 반드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각에서는 어제 최순실 씨가 오전에 귀국을 했는데 31시간 정도의 여유를 준 게 아니냐, 검찰이 이런 시간을 벌어준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의 문매를 많이 맞고 있죠. 그런데 그냥 검찰 자체가요.
사실은 이 사건이 불거진 지가 한 석 달 정도 됐고요. 또 언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게 지금 한 달 넘었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이 최순실 씨가 9월 3일 날 독일로 출국을 했어요. 그러면 입국을 대비해서 조사를 완벽하게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최순실 씨가 없다 하더라도요. 최순실 씨는 들어온다고 해서 범죄를 인정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범행을 부인할 걸 대비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의혹들, 예를 들면은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관련된 그 설립 과정이랄지 또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 또 그것이 정말로 사유화돼서 돈이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계좌 추적 같은 게 다 돼 있어야 하고요. 또 태블릿 PC 관련뿐만 아니라 이미 K스포츠재단일지 미르와 관련된 압수수색도 이미 다 해놨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 귀국을 하면서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자체에서 과연 최순실 씨를 구속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체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체포할 수도 있고요. 체포하지 않고 임의동행식으로 가자 해서 조사를 받으면서 2박 3일 조사할 수 있어요. 최순실 씨가 임의적으로 응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외부 세력과 단절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었는데 단지 변호사와 최순실 씨의 주장인 몸이 안 좋으니까 적어도 다음 날 받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걸 받아들인 검찰의 처사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비난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변호사께서 이제 검찰에 계셨으니까 여쭙는 건데 이제 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에 들어갔으니까 혹시 도중에 긴급 체포한다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우리가 고영태 씨랑 비교를 해보면 케이스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최 씨의 경우는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고영태 씨는 2번 조사받고 오늘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검찰에서 오늘 소환할 생각이 없었던 걸 보여요. 그래서 어제 귀국을 할 때도 어제 뭐 소환할 계획은 없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그런 언급을 그렇죠. 했었죠. 그런데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는 거죠. 왜 빨리 체포해서 조사받지 않느냐. 그래서 마지못해서 오늘 오후에 3시에 소환한 그런 인상이 좀 많이 풍겨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조사 불렀어요. 부를 때 피의자로 부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를 무슨 혐의로 부른다는 얘기는 검찰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볼 때는 아직 어떤 범죄에 대한 확신이 없는 듯으로 보이고요. 일단 조사를 하는데 긴급 체포를 언제 할 것인가 근데 그 우리가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긴급 체포는 안 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검찰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여론도 있고 혐의 내용도 그렇고. 근데 긴급 체포를 언제 할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조사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자마자 긴급 체포를 하면 48시간 내에 조사를 하고 영장을 청구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조사를 최순실 씨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때 영장을 청구해야 하면 또 48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아마 조사를 다 마무리한 다음에 긴급 체포를 하고 그다음에 영장을 청구할 방향으로 검찰이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거기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저희가 앞서 기사로도 이제 만나봤습니다만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고영태 씨가 언급해주신 대로 1박 2일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이제 나왔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랑 어떻게 알게 된 사이입니까? 대통령의 가방 때문에 우연치 않게 저희 알게 됐습니다. 태블릿 PC 본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 사용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못 봤습니다. 연설문 수정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모든 건 검찰에 다 얘기했기 때문에 나중에 수사가 마무리 지으면 다 모든 게 다. K스포츠 재단의 돈이 독일에 재단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K스포츠 재단 자금이 WK로 올라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정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처음 WK를 맡게 되신 뭐 어떤 저는 WK 대표가 아니라 그냥 직원일 뿐이었습니다.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검찰에 다 소신껏 얘기했으니 그건 나중에 그 수사 결과가 끝났는데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무리를 일으켜서 진심 죄송합니다.
네, 고영태 씨의 말을 들어봤는데요. 최순실 씨의 소환은 공교롭게도 고영태 씨 바로 다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 두 사람은 한때 가까웠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두 사람은 공동 운명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적대적 관계로 봐야 될까요? 뭐 처음에는 관계가 좋을 때는 그냥 같은 우군이었죠. 예. 근데 이제 관계가 이제 틀어지면서 이게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데 예. 사실 고영태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그 경험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이 양반 같은 경우는 마약 혐의로 1,500만 원 사실 그 벌금도 맞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그 방콕 아시안 게임 때 단체전 금메달을 땄고 예. 개인전 은메달을 땄잖아요. 다 알려졌었는데 좀 전에 이제 그 블루케이 자기가 뭐 직원에 직원이라고 불과하다 했죠. 이랬는데 네. 사실은 그 더 블루케이 그 조모 전 대표가 한겨레 신문에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그 상임 이사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예. 사표를 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더블유K에서 갖고 있는 사내 그 카드, 업무용 카드가 3개가 있는데 그걸 예. 하나를 갖고 있었어요. 그걸 많이 쓰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지금 그 고영태 씨가 사실 그 JTBC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예.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건지는 게 치밀하게 하는 좀 이 언급이 되면서부터 이게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사건은 7월 달에 이미 벌써 터져 있었는데 예. 미르하고 K 사건이 10월 달에 이게 이제 JTBC하고 일어나면서 인터뷰에서 그리고 PC 사건과 해서 이게 폭발적으로 터져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이미 두 사람이 뭔가 돈 문제로 해서 이게 예. 이제 서로가 이제 틀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본인이 이것을 최순실 씨의 어떤 그 의혹, 비리 이런 것들을 좀 고발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엄청난 사건으로 변화될 줄을 본인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예. 지금은 이제 뭐 검찰에 가서 뭐 다 이제 그 조사를 받았겠죠. 예. 그러나 조사를 받았지만은 그래도 가재는 개편이라고 네. 아마 최순실 씨를 일정 부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런 의도도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네네네. 막연하게 두 사람이 틀어졌지만은 결국은 수사받을 때는 공동운명체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그 아마 그 강도 높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김 변호사께도 한번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고영태 진술에 좀 기대를 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갑자기 귀국을 하는데 또 최순실 씨와 굉장히 사이가 마지막엔 좋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본인이 외국에 있는데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예. 근데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는 것이 그러면 이게 고영태 씨와 사이가 안 좋았고 또 최순실 씨한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 어떤 세력에서 신변의 위협에 느껴서 들어와서 예. 실체적 진실을 얘기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채널 A랄지 아니면 인터뷰한 내용들 전체를 보면 예. 이게 최순실 씨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최순실 씨도 갑자기 와서 조사를 받고 예. 더군다나 우리가 이성한 그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예. 사실 77개의 녹취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 그중에 일부를 뭐 들려주고 그러는데 그것이 만약에 이게 외부로 나가게 되면 예. 굉장한 파장을 일으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 녹취가 없다. 예. 그러면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건 최순실 씨를 위한 진술을 하기 위해서 검찰에 들어간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단지 한 가지 고영태 씨의 진술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가 딱 한 가지예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재단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고영태의 지인도 고영태 씨 진술과 거의 비슷한 진술을 했어요. 예. 똑같은 진술을 했기 때문에 재단과 관련돼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점에 있지 않느냐 예. 그런 의혹에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확신을 주는 그런 진술을 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검찰의 수사가 명확히 이루어지고 또 면밀하게 조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뭐 물론 이제 정치권에서 조금 잠잠한데요. 특검 논의가 있긴 있었어요. 지금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특검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야당에서 특검 논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도 있고 예. 그리고 진영 논리가 상당히 작용될 수밖에 없다. 물론 뭐 특검에 대해서는 우리 김 변호사님이 뭐 예. 검사 출신이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진영 논리를 보면 이런 거죠. 지금 그 첫 번째 이 사실 특검은
야당이 먼저 주장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당이 먼저 주장하고 이 바뀐 거예요, 지금 선호가요. 예. 근데 이제 덜렁 여야가 합의를 하고 나니까 특검의 핵심은 결국 특검의 임명권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이니까 그까지는 밑줄을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어쨌든 여야가 협상 과정에서 이거 자칫하면 여당에 말리겠구나 싶어서 발을 뺀 겁니다. 예. 그래서 야당이 지금 내놓은 게 뭐냐면은 지금 상설 특검이 아니고 예. 특별 검사제를 도입하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정치권에서 경험하면요. 지금까지 특별 검사제, 특검이든지 해갖고 뭐가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특별수사본부가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 특별수사본부가 얼마나 열심히 파헤치고 성역하면 수사하냐에 따라서 예. 특검의 존재가 다시 확인되는 거예요. 예. 특검이 나서서 새로운 수사를 해갖고 새로운 뭔가를 밝히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봤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특검이 끝나고 나면 특검 무용론이 나왔어요, 지금까지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특검 얘기는 야당에서는 너무 이것을 정략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크다. 이거 진짜 파헤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오히려 특별수사본부를 압박해야죠. 그 정치권에서는. 특히 야당에서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사실 지금 최순실 씨에게 적용되고 있는 혐의만 해도 10여 개가 넘습니다. 변호사님이 보기에는요, 검찰이 이 중에 하나만 똑부러지게 밝히면 수학이다 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굉장히 의혹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예. 법조인들이 생각하는 것도 한 적어도 죄명이 10개 이상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수사하기도 어렵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가장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K스포츠 재단하고 미르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 예.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대기업으로부터 출연을 받았느냐 이제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최순실 씨와 관련된 범죄 혐의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 재단을 다 사유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르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가 차은택 씨를 추천해서 차은택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문화융성과 관련된 사업들을 다 알아서 하게 하면서 결국 문체부 장관도 차은택 씨의 스승을 임명하게 했고 예. 또 그 차은택 씨의 외삼촌을 갖다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만들면서 이걸 다 문화계 쪽에 어떤 그걸 전부 다 장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최순실 씨가 분명히 관여된 걸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사유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자금이 유용이 됐는지 예. 또 특히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는 이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독일을 설립한 비덱 스포츠랄지 예. 또 여러 가지 어떤 회사들과 관련된 거 한국에 있는 WK 그리고 독일 법인에 있는 WK 이런 것들을 보면 K스포츠 재단에서 자금을 모은 것을 그쪽으로 유용하려는 그런 혐의가 있거든요. 이 예. 부분은 계좌 추적하면 다 나와요. 더군다나 미르나 K스포츠 재단에 관계된 실무자들을 통해서 또는 장부를 통해서 장부는 압수되지 않았죠. 그렇지만 장부를 통해서 아니면 계좌 추적을 통하면 예. 쉽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 연설문 같은 걸 주고받고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될 수 있느냐고 하는 부분인데 예. 그것은 결국 태블릿 PC가 이미 압수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증거 자체가 청와대 내에 다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첨단 범죄 수사하는 팀이 들어갔는데 예. 그거 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다 조사를 하면 그분은 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검찰에서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라도 일단 긴급 체포를 하고 예. 나머지 어떤 외교 기밀이랄지 군사 기밀이랄지 정치 외교 문화 그런 분야에 있어서 의혹은 천천히 조사를 하면서 예. 과연 관계된 사람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대해서 예. 수사를 하는 것이 그 수사의 앞으로 로드맵으로 설정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최순실 다음 타깃은 누굴까요, 변호사님? 굉장히 이게 수사가 진행이 돼봐야 워낙 알겠지만 인물이 더 많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제일 청와대와 관련해서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이냐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문화융성 사업이랄지 그런 거에 깊이 관여한 사람은 바로 예. 차은택이죠. 예. 그래서 차은택 씨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또 여기에 어떤 박근혜 대통령과 연결고리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건 지금 안종범 전 수석으로 시선이 모아지고 있죠. 예. 그다음에 연설문 과정이랄지 여러 가지 개입한 정호성 네. 제일 부속 비서관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예. 이 수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에 있는 예.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이제 새롭게 제기한 인물이 있는데요. 이게 그 최순실 씨의 조카, 언니죠? 언니도 있고 조카도 있네요. 언니가 최순득 씨고 조카가 장시호 씨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 이 가족들이 사실 예. 국정을 이게 사실이라면은 사실을 전제했을 때 아직 뭐 의혹만 지금 계속 밝혀지고 이제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사실 최순실 씨 가족 게이트로 일단 규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가족들이 이 국정농단의 중심에 섰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게 사실 실제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 사회가 헌법과 법이 다 있고 그 제도 틀 안에서 모든 게 움직이잖아요. 예. 뭐 차은택 씨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우리 김 변호사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창조경제 그 추진단 단장까지 했잖아요. 예. 근데 그 개인적으로 사실 그걸 굉장히 그 전행을 한 거 아닙니까? 사실 문화체육관광부를 쥐락펴락하는데 그게 사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왜 이루어졌느냐? 본인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예. 누군가가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가 비호 세력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그 비호 세력의 누가 그러면 그 비호 세력을 또 도와드느냐? 그게 이제 최순실 씨 비호 세력, 그 비호 세력을 다시 묵인한 또 세력이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세 단계에 거쳐서 이런 과정들을 드러나는데 그 중심에 또 가족이 있다 하니까 예. 국민들이 이 공분을 사는 데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더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야 이거 뭐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지 않나 예. 이 나라가 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한 이게 우리 대한민국인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네, 참 씁쓸한데요. 아무튼 의혹이 의혹을 낳고 또 인물이 인물을 낳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